안녕하세요. 율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AOP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스프링 버전의 AOP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구현했던 코드를 살짝 보면 이래요. 이게 지금 업무 로직인데 이 업무 로직에다가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코드를 여기다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로서 저희가 이제 로그를 한번 출력해 보자라고 해서 이런 업무 로직 위아래에다가 로그를 출력하기 위한 코드를 삽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업무 로직에다가 이 코드 삽입하게 되면은 이제 필요 없게 되면은 제거해야 되거나 또는 새로운 다른 그런 관점에 따라 다른 로직을 또 꽂아 놓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업무 로직과 이제 약간 의미가 다른 그런 코드를 뺐다 꽂았다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려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었죠. 그게 바로 AOP인데 AO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관점이 다른 이런 코드를 어떻게 하면 이것과 연관해서 코드를 쉽게 붙이고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방법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현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크로스 커팅 컨선이라고 했고요.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컨선이고요. 이거는 주 핵심이 되는 그런 코어 컨선이라고 했었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락시라고 하는 걸 이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AOP는 반드시 프락시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곁다리 업무를 꽂아 놓고 실제 주 업무에 해당되는 곳에다가는 아무런 코드를 꽂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락시라고 하는 녀석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업무 로직을 꽂아 놓은 것처럼 실행 순서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그렇게 만들었었죠. 이게 AOP인데, 자, 이런 구성을 우리가 스프링을 이용하면 좀 더 편해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AOP를 구현할 때는 그것을 스프링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무조건 프락시라고 하는 녀석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프락시에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크로스 커팅 컨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녀석이 있어야 돼요. 이 3박자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3박자가 서로 도킹이 되었다, 분리가 되었다, 그렇게 자유로워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스프링이라고 하면 스프링으로 AOP를 구현하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은 이 프락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녀석을 쓰지 않고 스프링이 직접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락시 클래스를 쓸 거고요.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IOC 컨테이너에다가 담아놓고 자, 그 녀석이 이제 수행하게 될 두 가지 업무가 있죠. 하나는 주 업무, 또 하나는 이제 곁다리 업무. 이 두 가지를 따로 만들어서 꽂아 놓을 수 있게 할 거예요. 그게 바로 IOC 컨테이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세 가지의 객체를 꽂았다 뺐다 할 수가 있는 그런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곁다리 업무를 작성할 때 그 작성하는 코드가 이 앞에만 작성하면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주 업무가 실행되기 전에 뭔가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얘가 실행되면 안 되게 하기 위한 그런 업무 로직을 보조 업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뒤가 필요 없어요. 이 앞에만 넣으면 되죠. 어떤 경우에는 그 뒤에다 놓는 그런 경우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보조 업무가 좀 경우가 좀 다양한데, 그래서 스프링에서는 그런 형태를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만 필요한 그런 곁다리 업무, 뒤에만 필요한 곁다리 업무, 그리고 예외를 처리하는 곁다리 업무, 그 다음에 앞뒤로 다 필요한 곁다리 업무. 그 녀석을 4가지로 구분해 놓고 이거를 before advice라고 하고요. 얘는 after returning advice, 얘는 after throwing advice, 얘는 around ad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형태에 가장 알맞는 녀석을 인터프에서 저희가 상속받아서 구현해가지고 여기다 꽂아놓기만 하면 적절한 AOP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저희는 전에 만들었던 그 로그를 출력했던 프로그램 가장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는 이 녀석이 어라운드이기 때문에 일단 어라운드라고 하는 녀석의 어드바이스를 한번 구현해보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얘와 얘를 도킹해보는 것을 작업하게 될 건데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실습 공간도 좀 가야 되겠죠. 자, 이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자, 이걸 저희가 이번에는 스프링이 제공하고 있는 방식으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프링이 제공하는 방식을 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스프링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지난번에 작성했던 그 세팅지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복사해서 위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걸 열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복사할 거예요. 일단 저희는 지금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어노테이션을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직접 XML 쓰는 방법 두 가지 다 쓸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복사할 겁니다. 두 개 다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가져가서 여기쯤에다가 첫머리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여기다가 넣어야 할 내용이 이제 이건 주석 처리하고 일단 이거부터 작성할 건데 여긴 DI가 아니라 AOP이기 때문에요. AOP로 패키지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 줄은 이제 임포트 구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간 줄이 가졌는데 마우스 버튼 대시고 임포트 구문을 클릭해 주시면은 알맞게 임포트가 될 것 같고요. 이 상태 세팅지까지 다 구현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이 XML 파일에다가 이제 세 가지를 저희가 설정할 거예요. 하나는 요 녀석을 생성하는 코드, 두 번째는 프락시 같은 요 녀석을 생성하는 코드, 세 번째는 여기서 곁다리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이 녀석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다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코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요 녀석을 여기로 옮겨가도록 할게요. 일단 요 파일을 열어서 잘 열어보면은 전에 저희가 했던 그 코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요걸 쓰도록 할게요. 요걸 지우고 여기 이그젠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타겟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바꾸고 여기 오면은 di. entity. relay 이그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쓰도록 하고 여기는 그냥 1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111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 과목까지 해서 1 이렇게 4개의 값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녀석도 다 필요 없는 녀석은 깔끔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엔티티라는 녀석을 여기다 만들었으니까 요 녀석은 필요가 없죠. 이거 만들면은 오류가 날 거니까 지우고요. 자, 이제 우리는 프락시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프락시라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프락시라고 하고 이제 클래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다 이제 저희가 이제 생성할 그런 프락시라고 하는 녀석의 클래스명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직접 쓰게 되면 인텔리셋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명을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우기가 좀 쉽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펠링을 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고 살짝 여기로 갑니다. 그리고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닫을게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죠. org. 하면 이렇게 패키지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거기서 AOP.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프락시 찾아보는 거예요. 프락시 팩토리 빈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저희가 가져갈 거예요. 잘라서 가져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걸 생성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빈이라는 걸 열어서 저희가 설정할 게 있어요. 프락시에는 두 가지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했던 코드 살짝 보면은 자, 이 프락시를 만들 때도 저희가 설정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실제 릴레이 기잼 객체 타겟에 해당되는 녀석의 클래스 로더를 넣어줬고요. 두 번째는 그 녀석이 이제 곁다리 업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 곁다리 업무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했었는데 요 로직과 이제 요 타겟 두 가지 설정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프락시는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퍼티 세터를 통해서 설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타겟이라고 한 녀석을 넣어 줘야 됩니다. 자, 단일 태그로 가능하니까 이때 이제 타겟이라는 녀석이 밸류 값이라면은 밸류란 속성으로 타겟이라는 녀석이 참조면은 레퍼런스라는 속성으로 레퍼런스를 대입해 주면 되는데 요 녀석이잖아요. 요 녀석이 참조가 되는데 요 녀석 아이디가 타겟이니까 이 타겟을 넣어주는 거죠. 이거는 세터명이죠. 세터명. 원래는 이제 요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으로서 set 타겟 이건데 요 타깃이라는 메서드를 저희가 여기서 직접 호출할 때는 약간의 규칙이 있는 거죠. set을 빼고 t는 소음자로 바꿔서 이런 형식으로 세터 이름을 명명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레퍼런스는 요 이름이 되겠죠. 요 레퍼런스를 여기다 세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 타깃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됐으면 또 하나는 바로 요것만 설정해 주면 돼요.
전에 우리가 할 때는 뭐 인터페이스형 뭐냐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넣었었는데 이런 것들 알아서 스프링이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고 우리는 타겟에 해당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이 핸들러만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넣어줄 게 핸들러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핸들러 넣어줄 때는 인터셉터 네임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터로 해서 여기다 넣어주게 돼 있어요. 이때 인터셉터 네임즈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S, 복수형이잖아요.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넣을 수 있도록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넣을 수 있어요. 이때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이름을 넣어줄 텐데, 자, 리스트는 저희가 참조 목록이기 때문에 위에 어느 참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안 만들었지만 이렇게 합시다. bin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희가 만든 그 핸들러 이름이, 자, 로그를 출력하기 위한 around advice 이렇게 이름을 정했다고 합시다. 이제 클래스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클래스를 정하지 않겠지만, 자,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요 이름을 여기다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value라고 말했지만 리스트란 녀석이 뭐예요? 참조열이기 때문에 이 value란 녀석은 이 참조하고 있는 녀석에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남은 거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곁다리 업무를 작성할 수 있는 그 핸들러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제 그 녀석만 만들어서 이제 실행해 보면은 실제로 걔가 잘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저희가 곁다리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클래스명을 먼저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패키지명은 spring.aop라고 하는 것을 두기로 하고, 이제 이름은 이 앞에서 명명했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클래스니까 앞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고, 자, 문제는 이제 요 엔티티인데, 이제 이거를 dr로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aop니까 aop에 맞게 이걸 쓸 것이냐. 일단 aop로 바꿀게요. 아무래도 aop에 맞게 쓰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이걸 생성하는 것만 남았으니까 클래스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op에다가 자, 클릭해서 클래스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log around advice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aop에다가 이제 확장을 해서 advice라고 해서 이름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구현해야 할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인터페이스가 뭐냐면은 method interceptor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그 패키지가 많네요. 패키지를 잘 보시고, 이제 이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 잘 보시고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됐으면은 이제 구현할 목록이 빨간 줄로 표시가 되죠. 마우스 갖다 대시고 이제 구현할 목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치 전에 저희가 작성했던 이것과 좀 많이 비슷해요. 이것까지만 비슷하죠. 어떻게 비슷하냐면은 살짝 보고 비교해 보면은 저기 return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 return 있죠. 그리고 여기 method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기 위한 녀석이 있어요. 여기 녀석 보시면은 얘가 중간에 한번 호출될 겁니다. 점 찍어서 proceed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만 이제 method이 좀 다르긴 한데, 보면 여기서는 invoke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서는 proceed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이제 앞뒤에 넣어야 할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할게요. 이걸 복사해서 이 위쪽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들 복사해서 뒤에다 갖다 놓을게요. 그대로 밑에다가 리턴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핸들러하고 오른쪽 핸들러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타겟을 쓰기 위해서 이 녀석을 여기서 넘겨받아 가지고 쓰는 게 있었는데, 얘는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얘는 깔끔하게 다른 외부적인 요소와 이제 연관되지 않게끔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고요. 이 녀석이 주어문을 갖고 있는 녀석을 호출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기 빨간 줄이 가지고 있는데 리절트인데, 리절트라는 녀석이 지금 반환받는 게 지금 빠졌네요. 여기 와서 복사해서 여기 와서 얘도 반환되는 값을 받아가지고 반환되도록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구현해 봤는데, 스프링을 이용해서 구현할 때 특징적인 것은 모든 설정을 여기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도킹 관계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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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되는 관계를 이 설정으로 빼므로 해서
이 프로그램 파일에서는 그런 설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저희가 다 구현했기 때문에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아까우니까 주석으로 바꿀까요? 자, 그럼 주소로 바꿀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소로 바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 주석으로 바꿔야겠죠? 다 주소로 바꾸고 이제 남아있는 건 얘인데 이 녀석을 위로 끌어올릴게요.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만 할게요. 얘가 지금 필요한 거는 프락시네요. 프락시니까 이그잼에서 프락시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 얻어오는 작업을 할게요. 저희가 얻어오는 것은 프락시이기 때문에 이제 getBin 해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값을 꺼낼 때는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 이름이 있었죠. 여기 세팅해 보면은 저희가 아이디를 부여했는데 이 프락시라고 하는 걸로 꺼내도록 할게요. 자, 프락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꺼내게 되면 형 변환이 필요하겠죠. 자, 캐스케이딩 하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해 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코드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전에 작성했던 코드하고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얘는 결합관계가 자유롭게 설정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상태에서 잘 동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로그가 출력돼야 되는 거예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F11 하나 둘 셋. 자, 그랬더니 에러가 나네요. 제가 패키지명을 잘못 썼나 봐요. 보면은 제가 이걸 추가하면서 여기다 약간 욕심이 생겨서 여기가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패키지명도 추가했네요. 보니까 그쵸? 그래서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패키지명을 추가함으로 해서 문제가 됐네요. 자, 다시 한번 프로그램 가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자, 여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로그와 함께 정상적으로 업무로직이 호출이 됐죠. 자, 그럼 조금만 바꿔볼까요? 제가 이름을 프락시라고 했지만 이거를 이그잼이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얘를 이그잼이라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굳이 이렇게 이름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그잼이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프락시인지 아니면은 타겟이 직접 사용되는 건지 이쪽 코드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실행했을 때 로그가 출력되면은 와, 로그가 출력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게 프락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팅해서 이거를 이제 이그잼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자,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문 내용만 호출되고 있죠. 자, 여기서는 그 어떠한 로직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코드가 전혀 변경된 게 없이 설정만으로 로그를 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플링 이용하게 되면은 그 결합 로직을 설정해서 뺐다 꽂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드에는 수정이 전혀 없었죠. 없으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은 다른 어드바이스를 추가해서 구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서는 어노테이션을 바꾸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